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현재의 행복과 자기 만족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치를 두고 있는 제품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일컫죠. 포미족과 또 한 번뿐인 인생 현재를 즐기자라는 뜻의 욜로를 위한 준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의 시간은 김종혜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연금보험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나를 모두 즐길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립니다. 네, 오늘도 전화, 문자 모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 보다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중에도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현재를 즐기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연금보험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김종혜 전문가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포미족들의 욜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포미족들의 욜로 인생 좀 생소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포미족들이란 어떤 거를 이야기할까요? 나를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결국은 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상대방 타인의 가치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포미족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욜로 인생은 어떤 것인지 같이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복을 사는 당신은 욜로족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욜로라는 You Only Live Once의 줄임말로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신조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달 벌어서 월급을 그달 다 써버리는 그런 방탕함의 어떤 욜로가 아니라 지금부터의 한 번 사는 우리의 행복한 인생을 앞으로도 쭉 이어지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욜로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2017년도에 일단 소비 트렌드를 먼저 보시게 되면 현재의 행복을 중시하는 욜로족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중적인 B등급 상품보다는 가성비 이상의 가치를 겸한 프리미엄 상품을 원한다라는 것. 그리고 혼자만의 소비 생활을 즐기는 일코노미의 어떤 소비 트렌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한 소비 가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2017년도 소비 트렌드를 잘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새로운 어떤 아이템이나 어떤 사업을 구상하신다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암, 간병, 부채, 생활비, 퇴직, 사고, 빈곤, 노후 이 많은 것들이 일어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의 보험으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하실 거기 때문에 이 노후에 대한 준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떻게 하면 멋진 욜로 인생을 살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어쨌든 현실을 잘 파악을 해야지만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보니까 평균 퇴직 연령이 49.5세이고요. 평균 기대 수명은 81.6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기대 수명. 그래서 소득 없이 약 30년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살아가기에는 지금 현재의 퇴직금만으로는 걱정이 많으시다라는 겁니다. 현재의 퇴직금만으로 걱정이 왜 많을까요? 우리가 그동안은 중간정산이라는 걸 통해서 퇴직금을 다 이미 받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퇴직금만으로는 걱정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국민연금 조사에 따르니까 보통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가 보니까 노후 생활비가 한 달에 217만 8천 원씩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30년이면 총 7억 8천이고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을 가게 되는데 50세부터 80세까지의 의료비 지출이 5,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생활비와 의료비만 계산을 하더라도 30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데 총 8억 원이라는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8억이라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또 이제 다시 한번 보니까 생활비 217만 8천 원에 월 평균 연금액은 80만 6천 원밖에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13%, 60대 52.8%, 65세가 넘어가니까 61.7%라는 빈곤율을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가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우리가 고민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지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캡처를 해보았습니다. 이승호라는 고객님이 나 여윳돈 생겼는데 어디다 투자해야 손해 안 보고 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우 행복한 고민이네. 당근 적금이 제일 안전하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돈이 있는데 어디에 저축을 해야 되는지 투자해야 할지를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분만의 고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은행금리 1% 시대인데 차라리 주식이나 펀드에 해라. 그러면 주식은 운용수수료도 많이 띄고 손해도 볼 수 있는데 주식에 투자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다른 분이 그러면 우리나라는 역시 대출받아서 부동산 투자해서 월세를 받아야 되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출은 무슨 장기적으로 투자할 거면 증권이나 보험에 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증권도 요즘 같은 불경기에 위험할 수 있어. 그리고 변액보험은 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위험하지 않아? 라는 질문을 던지죠. 그러니까 이 김덕민이가 변액보험은 최저보증이 되는 상품들이 많다 요즘에는. 그래서 보다 안전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고 또 최저 보증이 된 상태에서 길게 운용하면 수익률도 적금보다 높다. 그리고 10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승호 님이 그러면 보험 상품이니까 위험 보장도 해주겠네. 그럼 나 보험도 하나 하고 적금도 하나 준비하면 좋겠다. 근데 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네 라는 이런 이제 한 3-4분이 어떤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요즘에 현재 자기들의 고민을 토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더라도 요즘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려면 어떤 종잣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를 예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65세에 1억 만들기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65세 은퇴는 우리들이 너무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65세 은퇴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65세 은퇴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적극 투자형 연금과 공시효율 연금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존하는 금융상품이. 근데 이 공시효율형 연금은 2.48로 은행의 금리를 시중금리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2.48이 앞으로 쭉 올라가거나 이 상태로 유지가 되거나 더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수요와 공급의 기본 원리에 의해서 적극 투자형 상품을 제가 4.5로 예시를 했지만 얘가 더 수익을 더 많이 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다 원금 보장이나 어떤 확정 금리를 보증을 해주는 상품들은 아니지만 앞으로 봤을 때 10년, 20년을 봤을 때 어느 곳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수익률을 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을지를 계산해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일단 20세, 30세, 40세, 50세가 똑같은 65세가 됐을 때 1억을 만들기 위해서 20세는 한 달에 33만 원씩 10년만 저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40세는 42만 원. 30세는, 40세는 55만 원, 50세는 73만 원에 매월 10년만 저축을 하시면 65세 1억이 만들기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33만 원씩 10년을 넣으면 이게 원금이 얼마예요? 3,600만 원 정도. 40만 원이면 4,800만 원, 50만 원이면 6천만 원.
73만 원이면 8,400만 원 정도의 가량의 원금을 납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날수록 한 1,000만 원 이상의 갭이 생기는데 원금이 이만큼이 적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자가 그만큼씩 늘어나고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한 사람들이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럼 이때 가서 나는 1억이 필요하지 않고 나는 8억이 필요해 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8억을 만들려면 이거에 8배 아니면 납입기간을 나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을 동일한 금액을 저축해 가신다라고 하면 내가 노후의 욜로 인생으로 멋지게 살 수 있는 금액을 충분히 마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한 연금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잡아봤는데요. 한 달에 30만 원 또는 50만 원을 10세 때도 가입한 사람이 있고 20대에 가입한 사람, 30대에 가입한 사람, 40세에 가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총 납입한 금액은 4,300만 원, 7,200만 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65세가 됐을 때 연금을 타는 거는 10세 때 가입한 사람은 50만 원씩 내가 10년을 저축을 했더니 월 196만 원씩 연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0세까지 총 수령을 하니까 8억 2,362만 원의 연금을 수령을 했어요. 근데 20세에 가입한 사람은 50만 원 넣고 월 130만 원 해서 총 5억 6천만 원. 괜찮죠? 30대인 사람은 7,200만 원 넣고 얼마에서 50만 원씩 저축을 하고 매월 91만 8천 원씩 평생토록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3억. 40대에 가입한 사람은 50만 원 넣고 63만 원씩 매월 수령을 해서 총 2억 6,460만 원이라는 그 연금액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100세까지만 가정을 해서 그렇지 우리가 평균 수명이 지금 120세를 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 사는 것 또한 다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보통 그 연금보험은 기대저명 아까 81.6세까지만 연금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연금 상품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시는 거는 다 보너스 알파로 사시는 거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미리 이런 금액을 준비를 해놓으신다라고 하면 정말 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한번 매일매일 사는 거 현재에 충실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욜로 인생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멋진 나를 위한 보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내가 멋진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거겠죠. 그래서 실천만이 살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계획만 하고 생각만 하는 걸로 끝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천하게 되면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고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자, 장기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아마 제가 2번, 3번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멋진 날들을 상상하며라고 제가 이제 마무리 멘트를 적어놨는데 멋진 날들을 상상하며 사시다 보면 그 상상한 대로 현실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김종혜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연금보험으로 현재를 즐기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강의 함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습니까?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참여하시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보험 고민 네.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궁금증이 네. 있으세요? 네, 저희 아이 실손보험이 들어있는 거 예.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어요. 아, 그러세요? 네. 자녀분께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올해 25살 됐어요. 올해 25이요. 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8년 전에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 실손보험 하나 들은 게 있어요. 예. 네, 근데 그때 이제 100세 보장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네. 잘 가입한 건지 궁금해서요. 아, 잘 가입한 건지요? 네, 저희에게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도 이때 따님께서 고등학생이셨던 것 같고요. 네. KB 손해보험의 뉴 라이프 보험이라고 가입을 하셨네요. 네네. 예, 보험 기간은 100세 만기로 하셨고, 이거 네. 지금 따님 보험 한 개 있으신 거죠? 예. 예, 저희가 잘 가입을 하고 계신 건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올해 25된 딸 보험 문의를 하셨는데요. 100세 만기로 실비 포함된 보험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제대로 가입을 잘 한 건지 또 보완해야 될 보장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은경 전문가님과 통화 나눠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25세가 된 이제 따님의 보험을 이제 궁금하셔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네. 네, 지금 간단하게 얘기 듣기로는 지금 실비보험이 사전에 제가 증권을 네. 주셔서 받아보았지만 가장 먼저 궁금하셨던 실비보험은 100세 보장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입원을 하셨을 때에는 1억 원 최대 보장 받으시는 거고, 통원 시에는 30만 원이 한도이신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통원일 때는 통원 일수가 30일만 보장이 되신다는 점, 요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실 수가 있으세요. 2009년도에 이제 준비를 일찍 해주셨기 때문에 장점인 부분은 입원비가 1억 원, 한도가 이제 굉장히 좀 많죠. 현재는, 올해 이제 실손보험이 개정도 되었고 했기 때문에, 바뀐 부분이 많이 있는데, 바뀐 부분들과 대비해서 본다면 입원비는 상당히 한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통원비의 경우가 30만 원인 거는 맞지만 통원 일수가 30일밖에 보장이 안 된다는 점, 그런 부분은 좀 애로사항일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우리 따님 보험이 100세 보장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신 것 중에 실비보험은 100세 보장이 맞지만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이런 3대 진단 질병 보험금들은 이제 80세에 이제 종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냥, 내가 우리 딸 보험을 100세 보장으로 다 준비를 다 해놨구나, 라고만 생각하시기에는 좀, 한계가 좀 있으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은 이제 보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보여져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어머님께서도 우리 따님 보험을 보고서 그래도 좀, 이제 궁금하신 부분도 있었고 또 혹여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된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애가 이번에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했어요. 네. 이제 앞으로 결혼도 하고 그러려면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또 들긴 했거든요.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준비를 이제 하셨다고 했는데 한 가지 또 여쭤볼 게 제가 이제 그 취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네. 그동안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님께서 보험료를 좀 내주고 계셨을 텐데 혹시 이제 그간에 우리 따님이 아프거나 이제 다치거나 해서 뭐 보험금을 수령했거나 그랬던 적은 혹시 있으셨나요? 뭐 크게는 아프지는 않았는데 예. 네, 건강하셨나 봐요. 예.
건강은 했었죠. 네. 뭐 애가 뭐 그렇게 간단하게 뭐 감기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네. 어쨌든 이제 우리 따님께서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하고 또 이렇게 대견하게 졸업 후에 이제 취업을 하게 돼서 또 어머님,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대견스러우실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을 나가게 되고, 이제 또, 낯선 환경에서 이제 돈을 벌어 나갈 때, 우리 어머님도 이제 한 40 후반에서 50대쯤 되신 것 같으신데요. 아, 예. 네. 이제 저도 이제 20대가 언제 지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근데, 요때 이렇게 주변에서 누군가가 뭔가를 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잘 얘기를 해준다면 40대, 50대, 그때 가서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을 조금 가뿐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우리 방금 전에 우리 김종혜 전문가님께서도 강의를 해주셨는데, 진정한 욜로는 20대 때도 욜로의 그런 삶을 살고, 30대, 50대, 또 7, 80대에 가서도 욜로의 삶을 사는 게 진정한 욜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좀 저도 느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님께 우리 따님 보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네. 첫 번째로는 우리 따님께서 그동안 또 건강하셨고, 뭐 앞으로 뭐 결혼도 해야 되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여자분들은 또 출산이 예상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 감안해서 볼 때, 질병이라는 것, 상이라는 것은 이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일어날 수 있지만, 안 아플 수도 있고, 안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 어머님께서 손해보험회사에 이제 이런 보험을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다소 적립이 돼서 저축이 되는 부분도 제가 보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이 54,000원 정도의 보험료는 이제 소멸이 되는 성향의 보험이 돼요. 그래서 이제 따님이 이제 보험을 만약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된다면 첫 번째로는 보장에 관련돼서는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지만 안 아플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확률을 대비를 해서 생명보험회사에 지금 현재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증은 아주 잘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더 확률이 범위가 넓은 뇌혈관이나 허혈성 진단비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80세 이후에 100세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진단비를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수술비도 이제 우리 어머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출산이나 또는 여성이 이제 관련돼서 겪을 수 있는 그런 질환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생존 시에 많이 혹시라도 아프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 보장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명보험회사는 이제 보험료가 대비해서 보장도 있지만 안 아팠을 때 대비해서는 추후에 그 적립된 돈이 연금으로도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중도에 인출을 한다거나 자금을 활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25세의 따님의 이제 뭔가를 본인을 위해서 가치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할 때 두 가지를 다 대비를 해서 아플 때나 안 아플 때 두 가지 확률을 다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앞서서 강의를 저도 들으면서 또 느꼈지만 우리 25세 따님이 뭔가를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잘 듣고 강의를 듣고 메모를 저도 해봤는데 30만 원은 한 10년 정도 이렇게 납입을 해서 이제 한 걸 보니까 아까 한 8억 정도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우리 전문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따님께서 미래를 위해서 한 10에서 30만 원 정도를 만약에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송금을 한다면 원금이 한 4,300 정도가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서 매월 30만 원을 투자를 했더니 매월 받게 되는 돈이 65세부터는 한 80만 원 정도를 매월 받게 되시더라고요. 아까 강의를 저도 듣고서 메모를 제가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처럼 8억을 내가 노후에 써야 되는 돈을 준비를 만약 해야 된다면 너무나 막연한데 지금 매월 30만 원씩 조금씩 준비를 하게 되면 그중에 3억을 준비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도 또 저도 되게 느끼는 거지만 20대 때 뭔가 스타트를 잘 해두면 40대 때 50대 때 정말 할 일이 너무 많고 들어갈 돈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제 많죠. 이런 부분을 20대 때 좀 가뿐하게 딱 이렇게 완료할 수 있게끔 마련을 어머님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우리 따님도 그때 가서 좀 가뿐하게 자녀들 키우고 자녀들을 위해 뭐 집을 넓히거나 이런 부분들도 잘 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설명 잘 김종혜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워낙 뭐 준비 잘 하고 예. 계시고 유은경 전문가님께서 필요한 부분만 딱 찍어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사회 네. 초년생인 따님을 위해서 저희 유은경 전문가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너무 말씀을 잘해주세요. 저희 방송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시 보기 하실 수 있거든요. 따님께 꼭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같이 들었어야 되는 건데, 이거. 아, 그러니까요. 예, 저희 궁금증 다시- 풀어드렸는데요. 혹시 더 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더 받을 수 그러세요? 있을까요? 예, 저희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방송 끝난 이후로 연결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 전화 연결해봤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들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844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인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연금보험에 가입하려니까 장기 투자라는 게 있던데요. 보통 장기 투자라고 하면 몇 년을 말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시네요. 김종희 전문가님. 네. 참 애매하죠. 근데 보통 이제 장기 투자라고 하면 최소 10년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저축을 하면 달리와 복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달리와 복리와 갭이 한 7년 이상 가야 약간의 갭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거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보시고요. 또 이제 20년, 30년, 40년 갔을 때는 따블이 아닌 따따따블이 될 수 있는 게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준비하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그랬다고 얘기하죠.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복리 투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그 저금리 시대에는 이 복리 투자를 활용하는 것만큼이 가장 좋은 투자라고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기 투자라고 하면 보통 한 10년 이상을 말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다음으로는 또 문자 하나 볼 텐데요. 975 하나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평소에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호를 잘못 보고 가다가 맞은편에 버스와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있을까봐 무서운데요. 자전거도 자동차처럼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네요. 유은경 전문가님. 네. 자전거는 의무보험은 아니기 때문에 네. 꼭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요즘 이제 자전거를 사용하시고 이제 레저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전거도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전거의 경우는 이제 타고 나왔을 때 사고가 나게 되면은 자전거도 차와 같이 차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본인도 다치시지만 다른 사람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번거로운 일이 이제 생기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 만약 본인께서 갖고 계신 것 중에 그 화재보험이 있으시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이런 항목을 통해서도 요런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해주거나 배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시겠습니다. 자전거 보험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자전거 보험이라기보다는 이제 상해보험이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전거를 타거나 이런 경우에 사고가 났을 때 이제 본인도 보상을 받고 다친 분을 배상을 해주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풀어봤고요.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연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방송 보고 계세요? 아니, 지금 잠깐. 밖에 계세요? 네, 네. 지금 전화 연결되신 건데요. 네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보험이 예, 4개 정도 들었는데, 예. 의료실비를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보장이 제대로 된 건지도 궁금하고, 네. 제 주위에 지금 친구가 예.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일주일에 1,700이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1,700만 원이요? 네, 뇌출혈로 예. 쓰러져가지고. 예. 그래서 저도 보장이 이게 아. 의료실비를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전화 드렸어요. 아, 그러세요. 네. 시청자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0이에요. 50 되셨고 미리 보내주신 증권을 좀 훑어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4개 보험이 있으셨고요. 네. 그 삼성생명의 슈퍼홈닥터랑 교보생명의 연금저축보험은 완납이 되셨네요. 네. 예. 그래서 지금 ING생명의 종신보험이랑 메틀라이프생명의 변액연금동행이라는 보험 이렇게 2건이 있으신 건데, 그러니까 납입을 하고 계신 건데요. 네.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이 보험 잘 가입을 한 건지 봐드릴 거고, 또 실비보험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비보험을 어떻게 하면 잘 또 가입할 수 있는지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드리면 될까요? 네. 예. 실비보험이 없었다는 건 그간 좀 건강하셨다는 걸 방증하는 걸까요? 건강하신 네. 편이세요? 네. 약 그냥- 드시는 건 없으시고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 뒤에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올해 50대신 여성분께서 연결이 되셨습니다. 실손 의료비가 아직 없다고 꼭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지금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보험이거든요. 잠시 뒤에 좀 봐드릴 거고요. 어떤 보장이 부족한지 또 메틀라이프 연금은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여쭤보셨습니다. 오늘 강의하신 김종혜 전문가께 좀 여쭤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여태까지 의료실비보험을 가입을 안 하셨을까요? 의료실비가 이렇게 갱신형이고 또 네. 없어지는 돈이라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러실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가입하신 걸 보면, 일단 이제 ING 생명의 종신보험은 잘 가입하셨어요. 네. 미리 가입하셔서 사망보험금도 한 1억 5천 되고, 이제 그때 일찍 가입하셨기 때문에 생명보험사에서도 이제 뇌출혈이 아닌 뇌졸중을 보장을 하실 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암하고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에 각각 3천만 원씩 준비를 해 놓으셨고, 또 이제 수술비, 암 수술비도 640만 원씩 매 회당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첫 번째는 만약에 600만 원 주면 두 번째 암 수술을 하시게 되면 뭐 20%만 주거나 이렇게 축소해서 보험금이 나가는데, 지금 이제 시청자님이 가입을 하신 거는 매 회당 640만 원씩 나가고, 수술비도 80에서 240만 원이라는 질병재해 수술비가 가입돼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치아보험 같은 거 준비 안 하셔도 임플란트 수술비를 회당 뭐 120만 원씩, 뭐 치질 수술이라든가 자궁 근종, 유방의 호흡 뭐 이런 것들도 다 받을 수 있게끔 준비가 안 되어 있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입원비도 하루에 4만 원씩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이제 특약은 이런 보장 받는 건 80세까지만 받으시는 거고요. 사망보험금만 이제 1억 5천이 또 남아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60세까지 납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 5, 6년 정도? 아니 10년 정도만 더 납입을 하시면 되세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잘 가입을 하셨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정액형 보험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의료실비보험을 왜 가입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딱히 수술하거나 입원하지 않고 검사만 하거나 통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이제 비용 부담을 내가 해야 되는 게, 그런 것들을 이런 정액형에서 받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친구분이 쓰러지셔서 일주일에 1,700만 원씩 병원비가 들어가신다고 하셨는데, 요런 정액형 보험은 거기에 내가 딱 해당됐을 때만 해당이 되는데, 요런 이제 의료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신약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짜리 약을 쓰더라도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90% 이상 보상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병명을 따지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의료실비보험은 반드시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입하신 거는 시청자님 어디 아프셨어요를 묻는 거라고 하면 어디 아픈데 해당돼야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의료실비보험은 시청자님 병원비 얼마 냈어요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낸 병원비를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범위가 훨씬 더 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난번에 제가 어디 아파서 이렇게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 네네. 것도 다 나오는 거죠? 만약에 실비보험을 가입하셨다라고 하면 그런 검사비도 다 받을 수 있으세요. 근데 이제 정기 검사를 받는 건 안 되고, 네. 내가 이제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신 거는 받으실 수 있는 게 바로 의료실비보험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생명의 홈닥터 보험이랑 이런 건 이제 암진단비 2천만 원에 수술비 5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제 보장 납입 끝나셨으니까 준비 잘 하셨고요. 교보생명 연금보험도. 그리고 이제 매트라이프 생명의 변액연금보험을 문의를 하셨는데 잘 준비하셨냐고 문의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아주 잘 준비하셨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금융상품이 공시율 아니면 이런 변액상품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계속 이제 그 저금리 시대로 계속 제로금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투자형 상품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이제 국내에 존재하는 생명보험사들이 많은 다 변액보험이라는 거를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이제 제가 그 따로 이렇게 뭘 조사를 많이 해보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도 좀 더 월등한 데가 매트라이프 생명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어쨌든 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제 수익률 관리만 내가 조금 더 공부하시면서 하시면 잘 그 노후 준비를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의료 실비가 없으시기 때문에 50대 나이를 감안해서 지금 특약도 진단비가 80세 만기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100세까지 넘어서 사신다고 하니까 100세까지 암하고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을 2천만 원씩 추가하고요. 그리고 지금 의료 실비가 없으시니까 종합 입원 의료비 5천만 원에 통원비 30만 원. 그리고 이제 운전도 하시죠. 네. 네, 그래서 운전자 보험까지 다 하면 한 10만 원 정도를 새로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좀 더 보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0만 원 정도 준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의료실비가 전혀 계속 없어요. 갱신이라 보험료는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준비 안 할 수 없는 게 또 의료실비예요. 그러니까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네네. 지금, 맞습니다. 네, 의료실비는 또 싼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놔야지 안심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도 지금까지 건강하셨기 때문에 가입하실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에요. 예. 네. 예, 시청자님 그간 가입하신 보험들은 잘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네, 시점에서 실비보험도 하나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진단해드렸고요. 네. 예,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봐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와 있는 보험 내용들 보겠습니다. 상담 내용이고요. 4806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이에요. 실효 상태의 암보험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부활을 시키려고 하는데 어떤 점에 유의해서 부활을 시킬까요? 라는 질문 하셨네요. 유은경 전문가님. 네. 그러니까 실효라는 말 자체가 이제 보험료 납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그 효력이 이제 정지가 된 상태죠. 근데 이제 단순하게 밀렸던 돈이나 이제 이런 것만 내 가지고 이제 부활이 되는 건 아니고요. 다시 현재 상태의 건강을 다시 고지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우리 암보험 가입을 하시면 대부분 그런 안내 받아보셨지만 90일이 지나셔야 보장이 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교과서 같은 얘기지만 암보험, 뭐 다른 보험도 마찬가지지만 가입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또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볼게요. 0756님께서 문의하셨고요. 김종혜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50대 남편 앞으로 CI보험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인분이 요즘은 CI보다는 GI에 더 많이 가입한다고 하던데요. CI보험과 GI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셨고요. 김종혜 전문가께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네. 예. CI보험과 GI보험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CI는 앞에 중대한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고요. GI는 중대한이란 말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입 설계서라는 거를 받아서 상담을 받아보실 때 앞에 중대한암, 중대한 뇌졸중이라고 들어가 있으면 CI보험이고 그냥 암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 심근경색 진단비 돼 있으면 GI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실 때 첫 번째가 보장의 범위를 넓게 하라라는 게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범위를 넓게 해야지 내가 어디에 걸릴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는 CI보험보다는 GI보험을 하시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문자로 들어와 있는 고민들 풀어드렸고요. 이번에 세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시청자님? 입대를 할 건데 아들이요. 보험 아, 예. 이대로 괜찮은지 좀 알고 싶고요. 예. 입대 전에 좀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고 싶어서요. 입대 언제 하세요? 한 3달? 3달 정도 남았어요. 남으셨어요? 네네네. 아, 그럼 지금 아드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20살이요. 20살이요. 네. 군대 보내기 전에 마음이 좀 안 좋으시겠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피해갈 수 없는 거라. 예, 피해갈 수 없으니까 그래도 네. 건강하게 군생활 잘 마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네. 저에게 보내주신 증권을 미리 봤는데 아드님 보험 2개 있으시네요? 네, 동부화재에 있어요. 아, 동부화재 100세 건강보험 있고, 네. 역시 동부화재에서 프로미라이프 스마트 아이사랑 보험이라는 보험을 갖고 계신데요. 네네. 예, 이거 시청자님이 대신 납부를 하고 계신 거죠, 어머니께서? 네. 예, 제가 아직은 하고 있어요. 예, 보험료가 굉장히 싸네요. 한 3만원 또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예. 다 갱신인 것 같아요. 아, 예. 나 주위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난 굉장히 싸게 가입했다 그랬는데, 그거 아닐 거라고 잘 다시 보라 그래서 보니까, 예. 거의 갱신인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아드님이 지금 나이가 많이 어린데 그럴 때는 네. 이제 전문가님께서 비교적 비갱신형 보험을 가입하면 더 좋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시거든요. 네. 저희가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20살 아들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갱신형 보험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입대 전에 보완해야 될 보장이 있는 건지 친구분들이 지금 갱신형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보험료가 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시거든요. 유은경 전문가께 여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우리 아드님께서 이제 곧 입대를 앞두고 계셔서 우리 어머님 마음도 심경이 복잡하실 것 같으세요. 좀요? 네, 그러시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군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군 입대를 할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혹시나 이제 우리 아들이 더 다치거나 이제 아프거나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으세요. 네. 네. 그래서 많이 다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군대 입대를 하거나 이제 그런 분들 많이 보고 또 이제 혹여나 보험금 관련된 청구도 이제 많이 들어봤는데 네. 군 입대를 하면은 이제 다치는 것만 많이 사실은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은 모든 병이 이제 스트레스로 오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이 이제 그 정해진 공간에서 그 규칙에 맞춰서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예기치 못한 질병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료가 저렴한데 이제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갱신이 있다고, 네. 그렇죠? 이제 문제점을 하나 보셨는데 지금은 이제 저렴한 금액으로 시작을 하니까 갱신형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하게 시작해서 좋지만 지금 우리 아드님의 나이가 20대다 보니까 만약 100세까지 이 보장을 그러니까 질병에 한 번도 걸리지 않고 진단금을 받지 않는다면 약 26회 정도는 갱신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 26회를 갱신을 할 때 얼마 정도 오를지를 예측을 한다면 굉장히 이제 그 금액을 준비를 할 수는 있겠는데 보험회사들이 각각의 그때마다 기준으로 위험률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얼마가 오를지를 몰라요, 시청자님. 그렇기 때문에 갱신형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위험률이 그때에 가서 우리 아드님이 26회를 갱신할 때마다 얼마가 올라갈지 모른다는 그 추정되는 금액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군 입대를 한 3달 정도 앞두고 계시는데 이제 그래도 몇 번의 갱신은 겪으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보험료는 다소 오른 감도 없지 않아 있으실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앞서서도 제가 이제 20대의 따님을 둔 시청자님은 이제 상담을 잠깐 했는데 우리 아드님의 경우도 보면 갱신형이 다소
비갱신형이 다소 갱신형 대비해서 보험료는 좀 더 비쌀 수 있다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전체 납입하는 그 기간에 대비하면은 좀 더 금액을 전략해서 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님께, 시청자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은 비갱신형, 지금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 걸 비갱신으로 좀 바꾸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지금 미리 준비하셨던 거 동부화재, 화재보험회사인데 뇌졸중이 아니라 뇌출혈 또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만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뇌와 관련돼서 심장에 관련돼서 좀 더 범위가 넓은 뇌혈관, 허혈성 관련된 이런 진단비를 사전에 좀 더 건강하고 군 입대 전에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저희가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군 입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많은 이제 작업을 하실 거예요, 군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각하지 않았던 뭐 디스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건의 계약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거는 후유장애 보험금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아드님이 이제 남자고 군대에 간다라는 그 전제가 아니더라도 후유장애는 누구나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다소 한 가지 크게 후유돼야지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후유장애라는 건 뭐 흔히 말해서 우리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디스크를 다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약간의 디스크를 갖고 있어도 장애율이 15%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장애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가 멀리 네,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장애인들을 좀 약간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는 멀리 있지 않고요. 굉장히 우리 몸에 가까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보험금을 수령하시는데 명확하고 클리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 이제 문의를 정말 잘 주셨고요. 이 두 건의 계약은 다소 이제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효율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제 26회 이상의 갱신을 겪으셔야 되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3대 진단비를 100세로 좀 비갱신으로 좀 전환을 하고 그리고 후유장애를 좀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남자 분이시니까 이제 또 남성 관련된 수술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생존 시에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의 보장들을 좀 많이 잘 준비를 해주시면 군대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조금 안심을 하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하신 말씀 남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좀 이제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네, 방송 끝난 이후로 또 전문가와 더 깊은 상담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 받아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215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길게 남기셨네요. 저는 55세 여성입니다. 더 젊을 때 연금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시기를 좀 놓친 느낌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연금을 준비하고 싶은데요. 한 달에 50만 원씩 내면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기한을 주지는 않으셨거든요. 김종희 전문가님.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얼마라고 딱히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아까 전에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세 때 하니까 50만 원씩 한 달에 190만 원을 받았고요. 20세 때 가입을 하니까 한 달에 130만 원. 30세 때 가입을 하니까 60만 원, 90만 원. 40대에 하니까 6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50대에 가입을 하시면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단 언뜻 보기에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내가 낸 기간은 10년이고요. 내가 받아야 되는 기간은 평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연금보험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봤는데 관련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이번에 또 문자 볼 텐데요. 0130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10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고 완치 판정도 받았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려고 노력해봤는데 다 거절만 당했거든요. 제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없는 걸까요? 라는 질문 진세예요. 이훈경 전문가님. 네. 예.
뭐 10년 전 이야기지만 이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받으시는 동안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방암으로 진단받으신 이후에 완치가 되셨다고 하는데 질병과 관련된 보장을 준비하는 보험은 가입은 좀 어렵고요. 또 상해와 관련된 보장이라든지 관련된 실비 이런 보장들은 보험사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가입이 가능하니까요. 보험사의 문을 다시 한번 두들겨 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십니다. 예, 문자로만 상담이 좀 아쉽다 하시면요. 전화 주세요. 저희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 맞춰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립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 누르시고요. 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상담과 컨설팅 필요하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바로 봐드릴게요.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